러시아와 미국은 5월 5일 금요일에 공식적으로 베링 해협을 가로지르는 터널 건설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터널은 미국의 알래스카와 러시아의 추코트카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 대통령 특별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발표는 이미 조롱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 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논의되어 왔고 러시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실제로 터널이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저라면 여기서 섣불리 크게 비웃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팀이 두 나라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언급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외교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왜 러시아인들과 대화를 유지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소포가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선전 목적으로 친선 아이스하키 경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경제 포럼에 자신의 특사를 파견했으며 오늘 그 특사는 러시아인들에게 도널드 트럼프의 선물인 알래스카에서 온 정교의 성화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크렘린이 도널드 트럼프를 현혹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점령된 크림반도에서는 민간인을 위한 휘발유가 지금부터 없으며 앞으로 며칠간도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자, 러시아와 미국은 추코트카와 알래스카 사이에 터널을 건설하는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선전 매체들은 러시아 외교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는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드미트리예프의 발언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뉴스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터널 설계를 계속 진행한다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터널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터널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큰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해협 아래 터널 설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메가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 이 소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시베리아의 힘이 가스관은 러시아인들이 이미 10년 넘게 설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와 추코트카 사이의 터널에 관해서는 이 터널 건설 프로젝트는 1996년부터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30년 전인 1996년에 미국은 이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10,000,000의 예산까지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는 러시아 극동과 미국 서해안이라는 이름으로 양국 간 협력에 관한 첫 번째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체르노미르딘이었지만 이후에 이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25년 다시 논의됐고 그때 푸틴은 트럼프와 회담을 위해 앵커리지로 갔습니다. 현재 평가에 따르면 약 112km 길이 터널 건설 비용은 약 $6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이 터널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와 전략적 의도가 있을까요? 이해를 돕고 이 아이디어의 터무니없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한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체 교역 규모는 40억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교역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억 달러입니다. 즉, 터널의 건설 비용이 양국 간 17년치 전체 교역 규모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이 터널이 왜 필요합니까?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목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외교관들에게 러시아인들이 비록 천천히 작은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적 그리고 그 외의 전제 조건들을 점차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의회에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표단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의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 순수예술위원회 위원장
로드니 쿡입니다. 그리고 이 쿡은 이미 러시아 선전 매체를 기쁘게 했습니다. 백악관 대표는 러시아 송직자들에게 알래스카에서 온 기적의 성모 마리아 이콘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알래스카 방문 중 현지 성당에 알래스카의 성게르만 이콘을 전달한 후 도널드 트럼프가 보인 답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냥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로드니 쿡의 인용문을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의 직책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악관의 공식 대변인입니다. 그가 이콘을 전달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바닥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심리 상태와 소련 군인들의 무덤에서의 기도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푸틴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의 정교회에 성 헤르만의 성화를 선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저에게 이 호의에 화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백악관 공식 대변인이 바로 이 대머리에 야만적이고 피에 굶주린 독재자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을 언급했다면 로드니 쿡만이 유일한 미국인은 아닙니다. 러시아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로버트 에이지는 7월 1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미국 팀단의 친선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지는 이런 경기가 미러 관계의 얼음을 녹일 것이가 기대합니다. 물론 아이스하키를 잊어서는 안 되죠. 저는 우리가 첫 번째 아이스하키 경기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아이스하키 경기가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이에 생긴 얼음의 장벽, 즉 일종의 냉랭함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우체국이 4년 만에 미국에서 오는 소포 배송을 재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양국의 우편 사업자들은 2022년에 중단됐던 우편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첫 번째 우편물 묶음이 이미 러시아 연방에 도착했습니다. 즉,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야만적이고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이 다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고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정입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후 양국 관계가 더 우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여도 우크라이나 외교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러시아를 야만적인 침략자로 보는 이미지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소포와 성화가 오가며 백악관 대표는 푸틴의 눈에서 평화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키 경기까지 열릴 거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방송은 동전의 다른 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렘린이 트럼프 팀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동안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체계적으로 점령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에서는 며칠 동안 현금으로 휘발유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휘발유 구매용 특별 쿠폰이 도입됐으나 오늘 크렘린 수장 악슈노프는 휘발유 쿠폰이 자유롭게 판매되지 않고 앞으로도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구매한 쿠폰으로는 1인당 최대 20리터까지만 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주유소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화국 기관의 관계자들이 상주하여 쿠폰으로 주유하는 차량의 번호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극심한 연료 부족 상황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참고로 이는 점령된 크림뿐만 아니라 이미 러시아 본토의 일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정유 인프라와 물류망을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사실상 러시아인들이 노보로시아라고 부르는 R280도로 즉 로스토프나도누에서 크림까지 이어지는 육상 통로를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 우크라이나어 전용 유튜브 채널이 새로 생겼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어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해당 채널의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